소년 삼국지 제31화 강동의 새 물결, 흔들리는 국경. 강동의 새로운 군주, 어린 송원의 등장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지난번 조정회의에서 나이 많은 관료들의 반발을 단호하게 제압하며 자신의 위엄을 보여준 송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강동의 호랑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주유와 노숙의 든든한 지지 아래 혼란에 빠졌던 강동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새로운 정책들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며 점차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송원은 매일같이 책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며 군주로서의 소양을 다졌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고충을 듣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는 데 일조했다. 이제 강동은 굳건한 어린 군주의 영도 아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듯했다. 흔들리는 국경, 새로운 시험대.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동이 내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바깥 세상은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이었다. 특히 강동 서쪽 변경은 항상 골칫거리였다. 경주의 유표는 강동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 경계 지역에는 힘없는 백성들을 등쳐먹는 산적대와 토호들이 들끓었다. 그들은 강동에 혼란이 생기기를 바라며 틈만 나면 약탈과 소란을 일으켰다. 어느 맑은 아침, 송원은 평소처럼 조정회의를 열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궁궐 앞마당의 나무들은 더욱 푸르러 보였다. 그러나 회의실의 분위기는 평화롭지 않았다. 초조한 얼굴의 변경 관리들이 잔뜩 긴장한 채 들어섰다. 군주께 아뢰옵니다. 한 변경 관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서쪽 변방의 오림산 산적들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약탈은 물론 어제는 병력 수백을 이끌고 인근 마을까지 습격하여 곡식과 재물을 모두 약탈해 갔사옵니다.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옵니다. 보고를 들은 관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강동 내부 행정에 익숙한 문관들이었다. 변경의 문제, 특히 산적 토벌 같은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조나 유표 같은 대규모 세력과의 대치라면 모를까.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정규군을 움직이는 것은 병력 낭비라는 의견도 많았다. 송원은 굳은 얼굴로 보고를 들었다.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말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강동의 군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산적대라 하셨소? 그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그토록 대담해졌단 말이요? 송원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변경 관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군주. 오림산 산적 두목은 흑호라 불리는 자로 그 무리가 1000명에 달한다고 하옵니다. 최근 강동이 새 군주를 맞이하여 내부 정돈에 바쁜 틈을 타 더욱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웅성거림이 커졌다. 1000명이라면 정규군 병력에 필적하는 규모였다.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 어린 군주의 결단과 책임. 그때 장덕 대인이 앞으로 나섰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송원의 기세에 눌렸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라 생각한 듯했다. 군주 산적 소탕은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강동 내부의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섣불리 대규모 병력을 움직였다가는 국경이 비게 되고 자칫하면 유표가 틈을 노릴 수도 있사옵니다. 병력 손실은 물론 국고 낭비 또한 심할 것입니다. 장덕의 말에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의 시선은 송원에게 쏠렸다. 과연 어린 군주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송원은 이제 막 내부 정리를 끝낸 초보 군주에 불과했다. 송원은 장덕의 말을 경청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주유와 노숙을 바라보았다. 주유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송원에게 미소를 보냈고 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믿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뢰가 느껴졌다. 송원은 심호흡을 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덕 대인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동의 군주로서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서 어찌 강동의 안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관료들은 송원의 진정성에 잠시 숙연해졌다. 이어서 송원은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정벌군을 조직할 것입니다. 오림산 산적을 소탕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되찾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일 것입니다. 장덕이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송원은 그의 말을 끊었다. 주유 대도도 병력은 얼마나 필요하겠소? 주유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송원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군주 병력 3천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소탕 작전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송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3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즉시 출정하시오. 노숙 대인은 후방 지원과 행정 처리를 맡아주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강동의 군주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송원의 단호한 결단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지난번과는 다른 이번에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주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다. 어린 군주의 결단력과 과감함에 관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주유와 노숙이 망설임 없이 송원을 따르는 모습은 그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다. 강동의 군주로서 첫 번째 외부 시험대에 오른 송원. 그의 앞에는 흑호 산적과의 대결,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과연 송원은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뛰어난 안목으로 강동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소년 삼국지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에서 주유가 지휘하는 산적 토벌 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